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오늘은 분해 정비를 할 거예요. 지금 시즌이 분해 정비하기에는 제일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샵에서는 보통 이제 겨울에 분해 정비를 많이 하죠. 네, 미케닉들이 이제 한가한 좀 시즌이긴 하니까요. 자전거 입장이나 아니면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습하고 이렇게 비 오고 이럴 때 있죠. 그리고 이제 상반기 시즌에 자전거 뭐 그란폰도 나가고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 마일리지가 많아진 자전거에서 이제 여름 지나가기 전에 지금 시즌에 하지 사실상 자전거하고 오너 입장에서는 지금 시즌이 정비하기 가장 좋은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샵에 가면 좀 많이 바쁘시기도 해서 분해 정비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하는 분해 정비는 완전 올 분해 정비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마 정비 시작한 게 한 오전 10시쯤 됐고 정비 마친 게 오후 4시쯤 되거든요. 보기에 제가 그렇게 손이 느린 편은 아니에요. 중간에 뭐 버벅대는 것도 없고 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작업하지 않은 거는 다 작업하진 못했죠. 근데 작업하지 않은 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블리딩 작업, 그거는 제가 아직 할 줄을 몰라요. 배워서 하면 될 텐데. 메디오 폰도였죠. 메디오 폰도도 갔다 오고 우중 라이딩도 하고,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상태 방금 보여드렸죠. 저렇게 이제 패드가 많이 갈려가고 패드 주변으로 이제 부식된 철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물티슈 이용하고 이제 철분 제거제를 준비를 했어요. 저거 이제 하우징 주변에 있는 이제 철분 좀 제거를 해준 다음에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캘리퍼 하우징을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저건 보통 이제 분리할 일이 별로 없죠. 세차를 해도 저 부분까지 구석구석 좀 닦으려면은 브러쉬로 하면은 가능한데 이참에 좀 분해도 해서 어차피 정렬도 다시 해주고 할 거니까 작업을 해줬습니다. 앞쪽에 캘리퍼도 분해를 해주고 주변도 이제 닦아주고요. 정비하는 거를 이제 가끔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정비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정비하는 거를 재밌긴 한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정비할 필요 없이 자전거가 그냥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자전거는 탈나고 있는 물건이고 잠깐 제가 딴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장을 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 제가 이제 쉬는 날인데 어머니 또 이렇게 집안일 잠깐씩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작업을 합니다. 감자도 열심히 깎고요. 집안일 있는데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자전거만 만지고 있으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하우징에 이제 볼트 같은 데도 약간 이제 부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와이어 브러쉬 가지고 작업해주고, 저렇게 그리싱 잠깐 해주고. 그리싱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로터에 닿으면 이제 브레이크 성능이 줄어드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하우징 조립하기 전에, 하우징은 저렇게 이제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여가지고 록타이트 작업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록타이트 발라주고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패드 작업을 해줬는데 패드에 부식이 좀 있어가지고 철분 제거제 이용해서 부식된 부분들 좀 작업해줬고요. 저 패드가 소모품이긴 하지만은 저기서 또 이제 철분이 여기저기 튀고 그러면은 뭐 드레일러 같은 데에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제거를 해줬어요. 물통 케이지 분리한 다음에 물통 케이지는 항상 조심조심해서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자전거 사고 나서 저기 물통 케이지 나사 볼트 망가뜨려가지고 항상 저건 조심하고 있어요. 앞쪽 디레일러도 제거를 해주고요. 디레일러에 확실히 와이어가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인터널 케이블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무선 변속기 정말 좋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철분 제거제 이용해가지고 디레일러 쪽, 특히나 프론트 쪽 디레일러는 부식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안쪽 구석구석 평소에 못했던 작업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안쪽도, 예. 저런 거는 분해를 해야지, 예. 작업이 가능하죠. 예. 주로 디테일러 레일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 있죠. 예.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레일 변경하는 저 부분이 부식이 꽤 있더라고요. 예. 작업해주고 나서, 예. 퐁퐁 이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깔끔하게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왁스를 사용을 하는데 체인 오일 안 쓰고 왁스를 써요. 근데 확실히 왁스가 기름이 안 튀니까 깔끔하긴 해요. 근데 집안 여기저기 기름 튀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오일 쓰면은 깔끔하긴 한데 왁스가 단점이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풀리 같은데 그 왁스가 튀면서 구동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풀리 닦고 있는 장면 보이죠? 예. 그래서 작업 이물 제거를 그 왁스 잔여물 제거를 잘 안 해주면은 예, 구동 저항이 정말 많이 생겨서 예, 하고 안 하고 역체감이 굉장하더라고요. 예. 뒤에 드레일러, 예, 리어 드레일러 작업해주고요. 예. 2년 사용을 했는데 외관상 이상은 없는데 외관상 이상은 있죠. 예.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데 외관에 약간 좀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살 때 장착했던 저거를 뭐라 그러죠? 도구팡이라고도 하고 저거를 체인 캐쳐죠. 예. 체인 캐쳐도 이제 몇 번 이제 체인 이탈하면서 났던 상처 흔적들이 보이고요. 예. 앞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 체인링하고의 간격이 가이드라인이 있죠. 근데 이제 자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딱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를 대놓지 않고 작업을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잘 맞더라고요. 예. 예, 눈대중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앞쪽 하우징 이어서 연결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세척했던 예, 패드, 예. 패드 작업하는 게 시간이 꽤 많이 들었어요. 패드 정렬하고 저게 되게 섬세한 작업이더라고요. 예. 패드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예, 볼트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놓고요. 저 볼트를 이제 하우징을 완전히 고정하진 않고 가조립했어요. 꽉 조여놓으면은 이제 그 유격이 안 생기니까 반만 조여놓고 피스톤도 저렇게 벌려주고요. 제가 아직 블리딩 작업을 할 줄 모르는데 조만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고 나서 블리딩을 한 번도 다시 작업을 안 했는데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스프라켓도 분리를 하고 오늘의 메인 작업은 사실 저 허브입니다. 예. 주차 단속을 하나 봐요. 잠시만요. 자, 오늘의 메인 작업인 허브 바디 예, 그리고 휠 정비입니다. 2년 반 동안 사용했는데 DT180 허브죠. 예, 스타라체 사용하고 있는 허브고요. 처음으로 예, 분해를 했어요. 예, 그리스가 많이 말라있긴 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그리스가 조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이제 2년 6개월 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충전도 좀 해주고 예, 안에 확인도 할 겸 이제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한 모습이고요. 예. 파울 방식하고 스타라쳇 방식 예, 이제 저 스타라쳇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거를 다른 이름으로 라쳇 시스템, 예, DT 스위스에서는 저건 라쳇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스 꼼꼼하게 이렇게 듬뿍듬뿍 넣어서 이제 그리스를 충전을 해줬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많이 넣으면은 이제 오래오래 좀 이렇게 재충전 필요 없이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라쳇 소리가 거의 무음에 가깝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가지고 예,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예, 그래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 인식이 안 돼서 인지가 안 될 정도로 좀 그래가지고 좀 너무 넣었나 싶기도 했는데 또 빼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예, 그냥 타고 있습니다. 예. 예, 충전하고 허브바디 다시 결합을 하고요. 예. 그리스를 또 너무 많이 채우니까 또 허브바디 다시 재조립했을 때 약간 미끄러져 나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구동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미끄러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라쳇이 걸리지 않고. 근데 이제 조이고 나서 해결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
요 허브 정비 마치고 다시 결합을 하고 있고요. 스포크가 조금 몇 군데가 휜 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이제 휠의 꿀렁임이 가이드라인 기준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뭐 아무튼 좀 더 사용하다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휠 정비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최고 난이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 이제 샵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철분 제거제 이용해서 스프라켓하고 디스크 로터 그 녹 제거 작업을 해줬는데 스프라켓이 가장 부식이 심했어요. 상처도 많고 체인이 사정없이 괴롭히는 부분이 저 스프라켓이다 보니까 스프라켓 상처도 많고 부식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라켓은 전에 한번 작업을 하긴 했죠. 근데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척 마치고 깔끔하게 다시 닦아주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정비 작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너무 완벽하게 해서 시간을 많이 들으면은 그 자전거 탈 시간도 뺏기고 내 업무 시간도 많이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지 않게 적당히 빨리빨리 작업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저거를 촬영하면서 작업하잖아요. 아직까지는 큰 시행착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프라켓 안쪽에 그리스 다 닦아주고요. 새로운 그리스 다시 이제 허브에 그리스를 좀 발라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결돼서 했고요. 스프라켓 다시 결합을 했습니다. 시마노는 랑링이 끝에 들어가 있고 스프라켓을 한 장 한 장 결합하는 방식인데 스랭은 이제 스프라켓이 통짜로 저렇게 결합이 되는데 저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램이 시마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캘리퍼 캘리퍼를 이제 조립을 해야죠. 브레이크를 조인 상태에서 캘리퍼를 결합을 하면은 정렬이 되죠. 근데도 저 이제 볼트 조립할 때 그 캘리퍼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렬이 또 안 맞기도 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저 피스톤이 이제 눌려서 다시 이제 펴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스톤을 보니까 약간 이제 블리딩 할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 휠 다시 조립을 하고 작동 여부 확인을 하고요. 제대로 브레이크 작동하는지 간격, 소리 이런 거 들어가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짝 사포를 이용해 가지고 그 패드를 이제 다시 그 패드를 살짝 갈아줬어요. 미세하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거 소리 잡으려고 그거 소리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이렇게 잘 오히려 안 맞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난다 그러면은 그냥 패드를 살짝 갈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이제 체인 결합하고 있고요. 체인은 아무튼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구동 저항이 생기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그래도 기름 튀는 게 싫어가지고 왁스가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분해 조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SL9 시승을 갔다 왔죠. 부동계 세팅이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냥 알아서 저기 이제 페달 이제 크랭크함이 돌아가는 모습 보이죠? 같이 돌아가는 모습 보이죠? 이제 구동 저항이 거의 없어지면은 저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구동계 세팅이 잘 돼야지 자전거가 잘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작업을 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선 자전거 시승을 갔다 와 봤는데 세차 못지않게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작업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